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오늘은 꽃 속에서 태어나고 엄지보다도 작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엄지공주란 책을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보다도 엄청 작은 엄지공주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와요. 엄지공주에게 이 시련들이 닥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엄지공주를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엄지공주 이야기 속으로 풍덩! 엄지공주 지은이 안데르센. 옛날 어느 곳에 자식이 없이 혼자 쓸쓸히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귀여운 아기를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지요. 하느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라면 엄지손가락만 해도 좋습니다.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여자는 매일매일 하느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에게 꽃씨 한 개를 주었지요. 이 튤립 꽃씨를 심어봐요. 싹이 나거든 정성스럽게 가꾸세요. 그러면 소원대로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천사님. 여자는 당장 그 꽃씨를 화분에 심었어요. 어서 꽃이 피어라 튤립. 그리고 내게 예쁜 아기를 다오. 여자는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어요. 마침내 흙을 뚫고 연두색 싹이 나왔어요. 싹이 나왔구나. 어서 자라라. 여자는 더욱 열심히 물을 주었어요. 싹은 무럭무럭 자라서 잎이 피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맺혔지요. 여자는 너무 기뻐서 그 빨간 꽃봉오리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꽃잎이 활짝 벌어지면서 꽃 속에서 엄지손가락만한 귀여운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꽃 속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는 방긋 웃으며 고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 하느님, 이렇게 예쁜 아기를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자는 그 아이에게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소중하게 키웠어요. 내 귀여운 엄지공주야, 아름답게 잘 자라거라. 엄지공주는 접시로 만든 연못에서 나뭇잎배를 타고 놀았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꽃의 달콤한 꿀을 마시며 즐겁게 살았지요.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꽃잎 침대에서 행복한 꿈을 꾸며 자고 있었어요. 그때 흉측하게 생긴 두꺼비가 창을 넘어 들어왔어요. 우와, 참 귀여운 아가씨네. 두꺼비는 엄지공주의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아가씨 정도라면 내 며느리감으로 안성맞춤이겠는데. 두꺼비에게는 곧 결혼시켜야 할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꽃잎 침대채 연못으로 데려갔어요. 엄지공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고 있었어요.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수련잎 위에 뉘어놓고 아들 두꺼비에게 물었어요. 어떠냐? 네 색시감으로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아들 두꺼비는 입이 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엄지공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험상궂게 생긴 두꺼비 두 마리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지공주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엄마, 무서워요. 두꺼비들은 엄지공주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만 엄지공주는 흉하게 생긴 두꺼비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런 두꺼비의 색시가 되느니
차라리 연못에 몸을 던져 죽는 게 낫겠어. 그 소리를 듣고 연못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가엾은 엄지공주를 구해내려고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어서 말해봐. 가재에게 부탁해서 엄지공주가 타고 있는 수련 줄기를 자르는 거야. 그런 다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멀리 끌고 가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어서 가재에게 가자. 물고기들은 곧 가재에게 몰려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부탁했어요. 그래, 그런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가재는 물고기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앞발로 수련 줄기를 싹둑 잘랐어요. 자, 됐다. 어서 가자. 물고기들은 엄지공주가 타고 있는 수련 잎을 끌고 열심히 헤엄쳤어요. 이윽고 냇물에 이르자 수련잎은 물결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멈춰! 내 색시를 돌려줘! 아들 두꺼비는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왔어요. 엄지공주는 잡힐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처음엔 수련잎이 빠른 속도로 흘러갔어요. 그러나 시내가 점점 넓어지면서 물의 흐름이 느려졌어요. 큰일 났어. 이대로 가다간 두꺼비에게 잡히고 말겠어. 두꺼비는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왔어요. 엄지공주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이때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엄지공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끌어줄게. 나비는 엄지공주에게 풀줄기를 잡게 한 다음 그것을 끌며 힘껏 날았어요. 수련잎은 빠른 속도로 계속 흘러갔어요. 엄지공주를 잡으러 쫓아오던 두꺼비는 어쩔 수 없이 단념하고 말았어요. 저놈의 나비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겠잖아. 에이, 분해. 두꺼비는 나비를 원망스러운 눈길로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나비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게. 엄지공주는 인사를 하고 나비와 헤어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붕붕 하고 날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풍뎅이가 날아왔어요. 엄지공주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야, 정말 귀엽게 생긴 아가씨네. 내 색시로 삼아야겠어. 풍뎅이는 재빨리 엄지공주를 낚아채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엄지공주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숲속에 있는 상수리 나무로 데리고 갔죠. 많은 풍뎅이들이 모여서 나무줄기에 물을 빨아먹고 있었어요. 내 색식감이야. 어때? 아주 예쁘게 생겼지? 풍뎅이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뜻밖에도 친구들은 모두 비웃었어요. 시험도 없고 날개도 없잖아. 어디 그뿐이냐? 다리도 2개밖에 없잖아.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을 색시로 삼는다니 정말 우스워.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보니 사실 그런 것도 같았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옳아. 색시로 삼는 걸 그만둬야겠어. 풍뎅이는 금방 마음이 변해 엄지공주를 내버려 두고 친구들과 어울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숲속에 혼자 남은 엄지공주는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꽃의 꿀을 빨아먹으면서 쓸쓸히 살아갔어요. 날이 갈수록 엄지공주는 엄마 생각이 간절했어요. 하느님, 제발 엄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엄지공주는 날마다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윽고 겨울이 되었어요.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고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풀과 꽃들도 시들어 버렸어요. 가엾은 엄지공주는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 가랑잎을 몸에 두르고 숲속을 이리저리 헤맸어요. 그러나 먹을 것도 숲을 벗어날 길도 찾지 못했죠. 겨울은 점점 깊어가서 마침내 흰눈이 펑펑 내렸어요. 이러다가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겠어.
어쩌면 좋아. 엄지공주는 너무나 지쳐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엄지공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미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두웠어요. 이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집이 있네. 용기를 얻은 엄지공주는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 안에서 들쥐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이 눈보라치는 밤에 어린 아가씨가 웬일이지? 어서 들어오너라.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가 주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기운을 차렸어요. 잘 먹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들쥐 아주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뭐 은혜랄 게 있나? 어서 푹 쉬어라. 아니에요. 그만 가봐야지요. 나가려는 엄지공주를 들쥐 아주머니가 붙잡았어요. 지금 나갔다간 얼어 죽기 십상이야. 너만 좋다면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부자인 두더지가 놀러왔어요. 들쥐 아주머니가 인사를 시켰어요. 이 아가씨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엄지공주랍니다. 오, 참 아름다운 아가씨로군요. 두더지는 엄지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들쥐 아주머니, 이 아가씨를 내 아내로 삼고 싶소. 부자인 두더지가 청혼을 하자 들쥐 아주머니는 크게 기뻐했어요. 잘됐다, 엄지공주. 너도 물론 괜찮겠지? 엄지공주는 마음이 안 내켰으나 들쥐 아주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엄지공주는 몹시 괴롭고 슬펐어요. 어느 날 쓸쓸한 마음으로 동굴 안을 거닐고 있는데 제비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나, 가엾어라. 엄지공주는 얼른 제비를 안아 올렸어요. 어쩌다가 남쪽 나라로 가지 못하고 이런 고생을 하니 힘을 내. 엄지공주는 정성을 다하여 제비를 간호해 주었어요. 제비는 차츰 건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죠. 이윽고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이제 제비가 남쪽 나라로 날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엄지공주야, 내 등에 타고 햇님이 보이는 푸른 숲으로 가자. 제비가 권했어요. 그러나 엄지공주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갈 수 없어. 외로운 들쥐 아주머니를 혼자 두고 어떻게 가겠어. 그리고 난 두더지와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 넌 참 마음씨가 착하구나.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엄지공주, 그동안 고마웠어. 안녕. 그래, 잘 가, 제비야. 엄지공주는 눈물을 꾹 참고 제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제비와 헤어진 후로 엄지공주는 더욱 슬픈 나날을 보냈어요. 두더지는 엄지공주에게 결혼을 빨리 하자고 졸랐지요. 싫어도 이미 약속한 거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엄지공주는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 몰래로 실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엄지공주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몰래 소리도 슬프게만 들렸어요. 하느님, 저는 두더지와 결혼해서 어두운 땅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엄지공주는 간절히 빌었어요.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두더지가 신랑 차림을 하고 나타났죠. 엄지공주가 두더지에게 말했어요. 두더지님, 저는 오늘 결혼하면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밖에 나갔다 올게요. 두더지의 허락을 받고 엄지공주는 밖으로 나왔어요. 햇님 안녕. 꽃과 나무들도 안녕. 엄지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때 갑자기 제비가 날아왔어요. 제비는 재빨리 엄지공주를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제비가 날아가면서 엄지공주에게 타일렀어요. 결혼이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슬퍼할 결혼을 해서는 안 되지. 제비야, 고마워. 싫으면서도 억지로 결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이젠 됐어. 깨끗이 잊어버려. 알았어.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따뜻한 꽃의 나라로 가는 거야. 제비는 남쪽의 행복한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 올라갔어요. 숲을 넘고 강을 건너 날아갔어요. 그리고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하얀 높은 산도 넘었죠. 이윽고 제비와 엄지공주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꽃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엄지공주는 그 아름다운 경치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요. 꽃의 나라 왕자가 엄지공주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엄지공주님.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지공주도 씩씩하고 늠름하게 생긴 왕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비들이 꽃의 꿀로 만든 주스와 케이크를 날라와서 엄지공주를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엄지공주, 이 꽃의 나라가 마음에 드십니까? 왕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에요. 그럼 저와 결혼해서 꽃의 나라의 왕비가 되어주세요. 엄지공주는 방긋 웃으며 수줍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님 뜻에 따르겠어요. 왕자는 황금으로 된 왕비의 관을 엄지공주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그리고 등에 하얀 날개도 달아주었지요. 엄지공주는 꽃의 나라 아름다운 왕비가 되어 왕자님과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책을 지은 동화 작가 안데르센은 평생을 혼자서 사셨대요. 그리고 안데르센은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등 다양한 책을 지으셨어요. 부산 기장에 가면 안데르센 동화마을이라는 곳이 있대요, 친구들.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우콩은 이만 안녕!